고양이 눈매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역방향 실리프팅, 지금은 뭔가 되게 순한 그런 느낌이면 좀 더 세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은 실리프팅 이야기를 꼭 여쭤보고 싶은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20, 30대 분들이 정말 실리프팅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들 좀 많이 무섭다고 많이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얼굴에 실을 넣는다는 말만 들으면 누구나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만 딱 모아서 제가 상담하듯이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려고요. 지금 실리프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실리프팅이 안전한 게 맞나요? 실리프팅은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가깝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안면거상 수술은 직접 얼굴에 칼을 대고 피부에 긴 흉터를 남기는 데 반해서 실리프팅은 구멍 한두 개만 뚫고 그 구멍으로 2~3개 정도의 실을 넣어서 하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안전한 시술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통증일 텐데요. 얼굴 표면의 경우는 30분 정도 마취크림을 바르고 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신경 마취와 그리고 실이 들어가는 부위는 국소 주사 마취를 해요. 주사 마취가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것만 잘 참으면 이후는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은 무통 주사나 에어녹스 같은 가스 마취로 주사 마취 시의 통증마저도 줄여드리고 있어요. 실을 넣는 층만 또 적절하게 잘 타주면 생각보다 실 주입 시의 불편감은 적게 시술할 수 있어요. 사실 실리프팅 부작용에 대해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리프팅 하면 가장 크게 2가지 정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광대가 부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팔자 같은 실리프팅을 할 때 팔자 쪽의 살을 위쪽으로 당겨 올리면서 광대 쪽으로 살이 몰리면서 광대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법들이 발달하면서 이 팔자를 직접적으로 당기지 않고 이렇게 관자 쪽으로 실이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당겨주어서 그런 광대가 부각되는 그런 부작용은 좀 최소화하는 추세이고요. 저도 이제 역방향으로 하는 실리프팅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광대 부위는 최대한 지나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광대가 덜 부각되어 보이게 시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부작용은 딤플 현상이 있겠는데요. 딤플 현상은 실을 피부 너무 가까운 층에 얕게 주입할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실리프팅은 너무 이렇게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딱 적정한 중간층 정도를 잘 타고 들어갔을 때 효과도 좋고 딤플 현상도 안 생기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애초에 시술할 때부터 딤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눈으로 이제 피부 아래층을 직접 보고 하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왼손으로는 그 실을 느끼고 오른손으로는 실을 적절하게 잘 주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딤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술 직후에 적당하게 대부분 다 풀어줄 수 있고 한 달 정도 경과가 지나면 생긴 딤플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리프팅 한 번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가나요? 보통 확실한 효과는 6개월 정도 유지되고 실이 녹아서 없어지는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건은 내 얼굴에 맞는 필요한 실의 개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고요. 리프팅 효과는 물론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리프팅 자체 효과보다도 실 주변부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 탄력과 피부결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리프팅보다도 피부결이 좋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다 없어지면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12개월 뒤에 한 번 더 받게 되면 유지기간이 훨씬 길어지고요. 처음에 시술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줄수만 시술해도 좀 더 유지기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서 한 번 더 리터치 개념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친구볼이나 팔자주름 고민이 실리프팅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팔자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팔자 주름 위쪽에 살이 많은 경우는 그 살을 좀 줄여주는 리프팅 디바이스나 또는 그 살을 당겨서 이동시켜주는 그런 실리프팅 같은 시술들이 필요하고, 단순히 이제 팔자 고랑 자체가 깊어서 생긴 경우에는 필러를 주입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팔자가 생겼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볼륨을 좀 채워주는 볼륨 실들도 존재해요. 팔자 고랑을 필러로 채워주면서 볼륨 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팔자 필러에 의한 즉각적인 볼륨 효과와 볼륨 실에 의한 콜라겐 생성으로 장기적인 유지 기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도 실리프팅이 필요할까요? 실리프팅은 한 번의 시술로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누구나 가능한 시술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리프팅 디바이스들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처짐이 심하지 않은 20대보다는 처짐의 정도가 좀 심한 30, 40대 이후에 좀 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20대라면 우선은 리프팅 디바이스부터 시작해보고 리프팅 시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나 또는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 실리프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얼굴의 리프팅보다는 국소적으로 뭐 심부볼이 발달한다거나 팔자 부위가 고민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포인트 느낌으로 심부볼만 실리프팅 하거나 뭐 팔자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0대 이후에서는 육안적으로도 처짐이 심한 경우가 많고 리프팅 디바이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리프팅을 하면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좀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제 얼굴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아직 막 이렇게 처짐이 심하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해본다면 팔자 정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팔자 라인 바로 위쪽에 약간 살들을 조금 정리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슈링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리프팅 디바이스들, 뭐 인모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분해 주사 같은 걸로 이쪽 살을 조금 정리해주고,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하다면 실리프팅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처진 편은 아니기는 해가지고 그게 실리프팅을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팔자 쪽은 약간 또 채우는 시술을 같이 병행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팔자 고랑이 조금 깊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냥 요즘에는 간단하게 필러도 되고 아니면 뭐 힐로웨이브나 좀 더 자연스러운 뭐 콜라겐 부스터들 그런 것들로 볼륨을 채워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또 약간 인상의 변화를 주는 고양이 눈매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역방향 실리프팅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을 쫙 당겨주면 이렇게 좀 더 눈매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뭔가 되게 순한 그런 느낌이면 좀 더 세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으면 역방향 실리프팅으로 전체적으로 얼굴을 당겨주는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 케이스처럼 채워야 하는 사람과 실리프팅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 팔자 라인 기준으로 팔자 고랑이 깊다 그러면은 그거는 채워줘야 되는 거고, 팔자 라인 기준으로 팔자 라인 바로 위쪽 라인에 그 살들이 조금 많다 그러면 그 살들을 좀 정리해주면 팔자가 좀 옅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팔자 라인 기준으로 안쪽이 깊은지 아니면 살이 많은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언 밴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채우는 볼륨실 리프팅하고 필러를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고, 단순히 당기는 실만 있는 게 아니고 볼륨실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꿀팁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은 예뻐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시술의 성공은 실의 종류보다 시술자가 얼굴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예뻐지는 데 진심인 의사 닥터 베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